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7월 15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YJM 게임즈 매수를 좀 해봤고요. 매도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좀 손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치고 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좀 깊게 빠지는 모양이라 안전하게 물량을 좀 덜어냈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좀 더 덜어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YJM 게임즈 손절로 좀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좀 하지 못하고 제가 이거를 매수를 좀 급하게 했어요. 이런 꼬리 자리 붙여서 매수를 했다면 짧은 구간 그래도 이런 자리 매수돼서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자, 요것도 거의 3% 가까이 되거든요. 자, 조금 위에서 급하게 잡다 보니까 아쉽게 좀 손절이 나간 것 같습니다. 자, YJM 게임즈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SNS 텍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수익 챙겼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로 절반 물량 또 체결이 됐습니다. 자, 이 물량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량 매도가 나갔고요. 수익으로 잘 마감했습니다. 자, VI에 들어갔긴 했습니다만 오늘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요. 뭐 이런 자리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앞에서 상승 나올 때 보면은 한 12%대까지 상승이 나왔죠. 현재 10%대니까 한 2, 3% 정도는 또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수익으로 잘 마감을 했고요. SNS 책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조금 내려서 매수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체결이 돼버렸네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취소했습니다. 이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은 별로 모양이 좋지 않아지기 때문에 일단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지 좀 매도 확인을 주문이 하고요. 체결되었습니다. 자, 바로 일부 걸어둔 물량이 매도가 되면서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자, 일단 양봉으로는 만들어졌는데 몸통 길이가 좀 작아서 조금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수익 챙겼고요. 여기서 쭉 한 번에 뻗어 나가는 모양이 좀 좋은데 계속 주춤주춤 하는 모습이 안 좋아 보입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마무리했습니다. 물량이 좀 출회되는 모습들이 보이죠. 아직까지 여기 이제 돌파한 이후에 이 거래대금을 훼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 흔들다가 위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기준에는 좀 마음에 들질 않아서 저는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퍼스 코리아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YJM 게임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YJM 게임즈가 장중에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자, 분봉상 움직임도 오전장부터 강하게 위로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제가 조금 높은 곳에서 좀 따라붙어 가지고 매수를 해서 짧게라도 이제 수익을 좀 챙기고 마감할 수 있을 종목이었는데 조금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 손절로 좀 마감이 됐어요. 제가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 흔드는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좀 깊게 빠지다 보니까 손절로 좀 마감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종목을 매매했던 이유는 이 YJM 게임즈가 대주주로 있는 액션 스퀘어라는 종목이 오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액션 스퀘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이 오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고 장중에는 상한가를 좀 찍었거든요. 자, 상한가를 찍었던 타이밍이 자, 요때입니다. YJ MK인주 제가 돌파 나올 때 매수를 했던 때가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찍었을 때예요. 상한가를 찍었는데 상한가가 풀리면서 YJ MK임주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종목이 오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 텐센트에서 지분 투자 유치를 했다는 이슈가 좀 있으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거든요. 자, 텐센트는 이 게임 업계에서 뭐 독보적인 존재로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분 투자를 유치를 했다라는 뉴스는 상한가에 들어갈 만한 이슈였는데 상한가에 굳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분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액션 스퀘어가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가 풀리니까 2등주로 움직였던 YJM 게임즈가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흔드는 구간에서 저는 짧게 손절로 좀 마감을 했고요. 만약에 액션 스퀘어가 상한가에 굳혔다면 YJM 게임즈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흔드는 구간을 가져가고 아마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저도 이제 상한가가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었는데 상한가가 풀리니까 빠르게 이제 손절 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YJM 게임즈 매매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SNS텍 매매를 했죠. 자, SNS텍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이 일봉상의 위치는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짧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하락 추세 때 걸리는 자리이기도 했고요. 정확하게 여기 또 걸리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 돌파됐던 고점 자리, 그리고 이런 고점 자리가 매물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121선도 우하향하고 있죠. 현재 역배열 상태고. 근데 오늘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할 줄은 몰랐어요. 16%까지 반등이 나왔고, 저는 짧게 한 2, 3% 사이권에서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자, 요렇게 이제 N자 파동 그리는 요런 고점 자리 돌파를 할 때 이 종목에 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서 조정 구간에 정확하게 매수가 잘 됐습니다. 매수가 돼서 반등 나올 때 저는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죠. 자, 그랬더니 뭐 제가 매수한 가격에서부터 정말 이 대형주가 7.7%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엄청 강하게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자, 이 종목도 이 중형주 치고는 그래도 시총이 좀 나가는 종목이거든요. 6,700억 정도의 시총이니까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건 좀 대단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 반도체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EUV 극자외선 대장주였던 이 SNS텍도 아주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죠. 이외에 FST라든가 동진세미캔, 뭐 ENF 테크놀로지, 대덕전자, 그리고 원익 IPS, 뭐 그 외에 반도체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그런 반도체 섹터에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도 굉장히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SNS텍은 돌파 매매를 통해서 수익 잘 내고 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코퍼스 코리아 매매를 했죠. 자,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는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3파동 구간이 다 나온 자리고 단기적으로도 여기서 상승이 한 차례 나오고 또 연속으로 이 파동이 나오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일봉상의 위치의 매매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 종목도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조정 구간에 매수했고요. 조금 낮게 살려고 했는데 호가를 내리는 과정에서 체결이 돼서 생각보다는 조금 높게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원하는 물량이 하나 더 체결되기를 바라고 아래쪽에다 매수되기를 해놨는데 그거는 또 체결이 안 됐죠. 그래서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발생을 했죠. 이런 구간에서 뭐 대충 한 요 정도 구간까지 진폭을 줬기 때문에 대략 한 3%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었고, 저도 짧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기간을 좀 시간을 끌면서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자, 이 종목도 뭐 대충 홀딩을 했다면 일부 물량이라도 12.46%까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 내기 참 좋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게 저는 좋은데,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사실 저는 웬만하면 한 2, 3% 수익 줄 때 수익을 좀 챙기는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퍼스 코리아 매매도 좀 마쳤고요. 자, 이외에 오늘 뭐 시장 중심주, 대장주 격으로 좀 움직였던 눈에 띄는 종목은 사실 보이진 않았습니다. 뭐 한신기계 정도 이따가 제가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보고는 있었는데 그 종목도 파동상 너무 높은 구간이라 대응을 하진 않았고요. 오늘 매매는 좀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오늘 매매한 내용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덱 짧게 수익 줄 때 챙기고 마무리했고요. YJM게임즈는 이등주 돌파 매매로 대응을 했다가 손절을 좀 짧게 했고요. 코퍼스 코리아 짧게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매매는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바로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기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신기계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3차 파동 구간이라 매매 대응을 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뭐 그렇게 강력한 재료를 단 건 아니거든요. 이 원전 관련해서 이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긴 한데 최근에 폭염으로 인해서 이 전력 수급난에 대한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대안인 원자력 발전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고요. 그중에 한신기계가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자, 장중에 보고는 있었고요. 이런 자리 좀 돌파를 할 때 대응을 할까 보고 있었는데 대응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료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일봉상의 이제 파동 위치도 좀 3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좀 보고만 있었는데 상한가에 좀 강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상한가를 살짝 좀 푸는 모습이라 그런 모습도 조금은 아쉬운 모습인데요. 어쨌든 거래대금 좀 강하게 터뜨리고 상한가에 굳혔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일 알미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는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마찬가지로 3파동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격상으로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요. 거래대금은 좀 역대급으로 터지는 모습이라 좋아 보이긴 한데 거래대금 자체는 좀 약합니다. 자, 분봉상의 움직임은 그래도 잘 만들었죠. 이렇게 이제 횡보하는 박스 구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돌파 이후에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모습을 좋아하거든요. 자, 상한가는 조금은 약하게 붙이는 상한가 모습이고요. 자, 일봉상의 위치는 3파동 구간이고 상한가도 뭐 나름은 잘 굳혔는데 그렇게 강한 상한가는 아닌 것 같고요. 거래대금 좀 약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한창산업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이 종목도 뭐 파동상으로 거의 3파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격상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올라갔습니다. 5천원대에서 16,000원이니까 한 3, 4배 정도 올랐고요. 자, 거래대금 한 1,000억 좀 안 되게 터졌고, 분봉상 움직임, 그래도 N자 파동 그려가면서 잘 만들었어요. 자, 이 종목은 최재형 관련주로 좀 움직였고요. 역시나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인맥주, 뭐 정책주 관련해서 그래도 하루에 한 두세 종목씩은 상한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최재형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요. 자, 한창산업과 더불어 MPK라는 종목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자, 이 종목도 최재형 관련주로 움직였는데 과거에는 이제 안철수 테마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오늘 횡보하던 이 과정에서 거래량 역대급으로 터지고 첫 번째 상한가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첫 번째 상한가봉은 그래도 잘 보면 좋은데요. 이 분봉상의 움직임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상한가에 좀 강하게 굳혔는데 풀렸다가 좀 다시 들어갔죠. 그래서 분봉상의 움직임이 좀 아쉬운 모습으로 좀 움직였다. 자, 첫 번째 상한가는 괜찮긴 한데 분봉상의 움직임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조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잘 만들어졌죠. 21선을 회복하는 종가 고가의 양봉 캔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조금 약하다라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쌍바닥을 좀 만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을 깨고 바로 21선을 회복을 하면서 고점 자리를 도전을 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이 만들어졌죠.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코스피 시장을 아주 강하게 상승을 시켜주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이 특히나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좀 미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코스닥 시장이 또 오늘 엄청 강하게 움직였죠. 저는 이 고점 자리 오게 되면 조금은 쉬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보란 듯이 고점을 뚫고서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양호한 모습이고요. 거래를 또 증가를 시키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진짜 아주 좋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또 매수 수급이 이 강력한 이 시장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자, 또 한 가지 좋았던 부분이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이런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시장에 조금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었는데 오늘 개파락을 하면서 하락을 깊게 주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시장에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환율이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에 이어서 계속 시장이 또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변수는 남아 있죠. 변수는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입니다. 이 확진자의 수가 1,500명대, 1,600명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1,000명대 이하로 떨어진다면 시장이 또 강하게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확진자 수의 이 감소로 인해서.
자, 그렇지만 반대로 오히려 2,000명대를 돌파를 하거나 막 1,000명대 후반대를 기록을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면 이 좋은 시장 분위기를 또 한 차례 이렇게 누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확진자의 이 수를 좀 체크를 하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이루는지 아니면 감소를 하고 좀 안정세를 보여주는지 그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제 좀 보합세로 마감이 됐었죠. 그렇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까지 경제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조금은 이 회복 중에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고 통화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경제 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그런 멘트를 하면서 또 시장 참여자들의 이 투자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역할을 좀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미국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시장에 어떤 대응을 하고 또 시장 판단을 잘 하면서 수익을 잘 챙기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